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죠. 조성은 씨와의 관계, 여러 분석을 낳고, 심지어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갈을 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내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최초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니까 내가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것이 좋겠다. 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공개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 듯한 얘기를 다른 기자들한테 했습니다. 공갈이죠. 그걸 제가 왜 공갈이라고 하느냐. 방송에서는 우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이제 공갈이라는 게 방송에서 방송 금지 용어입니다. 근데 제가 왜 공갈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는 그 후에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했고요. 지금도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인사청문회 당시나 이런 때 내가 좀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꼬리가 영 안 잡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우진 전 세무서장 문제,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당시부터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우진 씨를 처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윤우진 씨 사건을 무마하고 하는데 윤석열 당시 검사 개입했느냐? 그게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 있는데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없으니까 못 찾는 것인지.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벌였으면 없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윤대진 검사의 친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렸는데, 글쎄요, 문제가 있어서 봐줬다면, 그 친동생이 봐줬겠지, 아무려면 윤석열 검사한테까지 부탁을 했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는 거는 공갈에 가까울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를 근거로 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관계로 확인된 것만, 조성은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거나 해서 두 사람의 관계, 그러면 작년 10월 밤 남자친구 얘기를 박지원 원장이 물었다. 10월이면 작년 7월에 국정원장에 취임을 했으니까 국정원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밤에 전화해가지고 남자친구 있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 14일 날 전직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국정원장 공관에 갔었는데, 이 공관에 조성은 씨, 전직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적어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그런 정도로 대접을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날 무려 5시간에 걸쳐서 내가 공개하면 이혼할 국회의원들 많을 것,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 5시간 동안 소위 자기의 그 국정원의 사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했다는 것을, 그 일부분을 올려놨습니다. 공관에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 사진 찍어서 올린 것도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국정원장 공관은 1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인데, 그런 규정 위반을 하고 다녀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8월 11일 날 만난 거 잘 아시죠? 뉴스버스 제보는 7월 21일 날 있었고요. 한 20일 뒤에 국정원장을 만났다. 이래서 이제 만나기 전날 밤에 무려 106건의 텔레그램 대화방, 김웅 의원 등등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이거를 캡처하고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리고 8월 11일 날 점심을 먹고 8월 12일 날 다시 또 2건의 화면을 캡처하고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8월 11일 날 만남과 연관되어서 캡처나 다운로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건 아주 합리적 해석이죠.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튼 8월 11일 날 만남 다 확인됐고요. 롯데호텔 모모야마라는 데서 만났다. 굉장히 비싼 일식집이니까 다 확인됐고. 그러면 요렇게밖에 만난 게 없을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작설. 저는 이제 공작설이 최초 기획 단계부터의 공작일 가능성, 그 다음에 8월 11일, 그러니까 뉴스버스에 제보하고 난 이후부터의 이제 이걸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의 공작,
이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원래 그 조성은 씨는 이 문제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혹시 뭐 야당 측에 부탁했나? 뭐 이런 정도로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뉴스버스가 만져서 키운 것인데 뉴스버스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나 밀접하게 돼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추, 짐작만 한 것이죠. 근데 그 짐작이 제가 어긋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손준성 검사가 당시 그 자리에 가게 된 배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감시조로 파견이 됐었다고 그랬죠. 그게 작년 2월인데 4월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포섭돼서 윤석열 편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그것도 정밀하게 따지면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러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감시주로 온 사람을 2달 만에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그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고 나서 8월 11일 날 이후에 그럼 이전이나 이후에 안 만났느냐? 그건 현재 공개된 게 없을 뿐이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8월 말쯤에 두 사람이 또 한 번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언제쯤 있다가는 또 뭐 7월 달에도 만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8월 말쯤에 한 번 만났다. 근데 만났다는 거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뭐 어디서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쩌고 저쩌고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만약에 맞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의 또 합리적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월 말이라고 하면 8월 11일 날 만났죠. 그러니까 8월 10일 날 캡처 다운로드, 8월 12일 날 캡처 다운로드, 8월 11일 그 중간에 있는 날 만났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드러난 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일단 이 관련한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뭐 공작을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에 조성은 씨의 최대 관심사는 자, 이 뉴스버스가 이걸 자꾸 내 뜻과 다르게 보도를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본인은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나서 얘기를 안 한다? 사적인 대화만 만났다? 글쎄요. 대화만 나눴다? 이해하기 어렵죠. 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근데 조선일보 보도처럼 만약에 8월 말에 또다시 만났다면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엄청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9월 2일 날 보도가 나가죠. 그러면 8월 말이면 이미 기사는 다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뉴스버스에서 통보를 했든 안 했든 보도가 임박했구나 하는 거를 조성은 씨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아마 통보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럼 그 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8월 31일에 조성은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면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하는 화면, 왜냐하면 접종하면 그 접종 증명 같은 게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놓고 미국 몇몇 주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다시 알아보고 취소했다가 갈 곳이라는 건 자기가 미국으로 출국해서 갈 곳은 인정이 된다고 해서 다시 부랴부랴 아스트라제네카를 신청해서 완료. 이렇게 딱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백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모양인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서 미국을 가려고 하니까 자가격리 2주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하는 곳을 처음에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려고 했다가 거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인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자가격리 2주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인정하는 곳, 그래서 취소하고 인정하는 곳 어디를 찾았다가 갔다. 이제 거기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다. 출국 시도죠. 자, 그러면 8월 31일이라는 시점은 9월 2일 뉴스버스의 보도 사흘 전입니다. 그렇죠? 뉴스버스는 이미 기사를 다 작성해 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보자가 그러면 8월 31일 날 왜 미국으로 가려고 했었느냐.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의혹을 뻥 터뜨리고
의혹의 핵심 관계자를 외국으로 출국시키는 것.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성사가 안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출국 계획에 대해서 조성은 씨는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어느 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게 뭐 다른 현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미국 출장일로 가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 회사하고는 굉장히 또 관계가 안 좋은 모양이던데 뭐 그 회사의 일종의 로비이스트로 아마 들어간 모양인데 그 회사 얘기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올해 4월부터 자르려고 지금 수속 중이다 이랬는데 그 회사 일로 미국으로 출장 간다? 이해가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뭐 다 조사해봐야 되는 일인데. 자, 여하튼 간에 뉴스버스가 보도를 다 하려고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결정적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했다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폭로 형태의 상황에서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하면 우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죠. 8월 31일 날 그렇게 해서 맞았다, 올렸다. 그래서 뭐 9월 1일이나 뭐 이때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출국했다. 또는 보도가 된 직후에 출국했다. 왜냐면 그때까지는 제보자 얘기는 나온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내가 제보자다 하고 나타나서 그렇지 만약에 뉴스버스가 9월 2일 날 보도하고 나서 한동안 이 사람 조성은 씨가 만약 미국으로 출국했다면 제보자에겐 나오질 않습니다. 뉴스버스가 얘기할 리도 없고요. 뭐 출국했다는 얘기 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보자는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이 상태인 걸로 그냥 윤석열 검찰이 고발사주했다는 그 기사만 계속 증폭돼서 여기저기 나오고 이진동 발행인 또 나와가지고 뭐 손준성 정책관은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기사를 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보자는 미궁에 빠지고요. 제보자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뉴스버스가 발설하지 않는 한 조성은 씨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관계도 나오지 않았고 이런 상태가 이제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서 또 주목받는 것이 조성은 씨가 SBS 인터뷰에서 얘기한 그 보도 날짜는 원장님과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했던 날짜가 따로 있는 것 그거는 곧 조성은 씨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짜와 연관된 것 아니냐. 근데 일찌감치 자기들이 원했던 날짜 아닌 날짜에 예상보다 빨리 뉴스버스가 뭐 조성은 씨 말로는 뭐 이진동 발행인이 치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치고 나가니까 출국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또는 합리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팩트들입니다, 이게. 8월 31일 날 출국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원장님과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8월 말에 만약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또 별도로 만났다면 이건 이제 출국 계획을 논의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뉴스버스 보도 이후의 대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자,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조성은 씨와의 2차 만남 내지는 2차 만남 플러스 알파 사전 만남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또 다른 만남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2차 만남은 조선일보 보도대로 진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규명돼야 된다. 왜냐면 이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출국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박지원 국정원장 근거지가 뉴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마 이게 첫 번째 출국하려고 했던 곳이 혹시 뉴욕 같은 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지금 이제 상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와의 관계가 단순히 그냥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가끔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한다? 이 관계는 떠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8월 말 2차 만남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아마 출국 계획을 논의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뉴스버스의 보도 시점과 잘 맞지 않아서 그게 어긋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2차 만남 이거의 진위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자, 홍준표 캠프의 이필영 조직 1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내 평생 박지원 조성은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러면서 8월 11일 아침에 택시 탄 거, 카페 영수증, 뭐 CCTV 이런 걸 공개했다는데
글쎄요, 그 만남은 꼭 8월 11일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제3자 만남은, 제3자의 동석 여부는 다른 때 동석했을 수도 있고, 다른 때 만났을 수도 있다. 왜 제가 그 의심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 국정원 직원으로서 국회 아이오를 했다는 거거든요. 국회 출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국정원 직원으로서. 그런데 박지원 의원을 모른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한 번, 이제 뭐,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확인할 부분이 늘었다. 그리고 그 커넥션이 점점 더 짙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